미국인들의 대다수는 물가 급등으로 신용카드 빚이 쌓이고 있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겨울 난방비가 가구당 평균 17%나 올라 값비싼 겨울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기준금리는 4%, 소비자 물가는 7%에 머무는 0.5%에 저성장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10명 중에 1명, 청소년들은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올 회계연도에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물가 급등으로 신용카드 빚이 쌓이고 있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6월 말 현재 8,870억 달러로 전년보다 13% 증가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인 8%의 물가 급등이 지속되자 미국민들은 결국 신용카드 빚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소득이 전년에 비해 6.1% 올랐지만 CPI 소비자 물가가 8월 현재 8.3% 급등해 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오히려 줄어들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2분기인 6월 말 현재 8,870억 달러로 전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CBS 뉴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신용카드 빚은 5,270달러이고 평균 이자율은 18.17%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물가 급등 때문에 신용카드 빚을 빨리 갚지 못한 채 장기 보유하고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소지자의 60%는 최소 1년 이상 신용카드 빚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40%는 최소 2년, 28%는 3년, 19%는 최소 5년이나 갚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년 이상 신용카드 빚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65년부터 1980년생 사이인 X세대에선 29%가 장기 보유하고 있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46년에서 64년생 사이인 베이비부머들의 22%가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81년에서 96년생 사이인 밀레니얼에선 12%, 97년생 이후인 Z세대에선 7%만 5년 이상 신용카드 빚을 장기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46%는 물가 급등에다가 긴급사태나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 때문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과 휘발유 등 가격이 급등한 생필품에 지출하는 데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응답이 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1%는 예기치 않는 의료비가 생기거나 상승해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고 답했습니다. 집수리와 차수리에 신용카드를 쓰게 되다는 응답이 각 10%씩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겨울 난방비가 가구당 평균 17%나 올라 값비싼 겨울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난방은 7% 오르는 반면 기름 난방은 13%, 프로판가스 난방은 15%, 천연가스 난방은 34%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별 기온차는 있겠지만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 급등으로 올겨울 난방비도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의 올겨울 난방비는 가구당 평균 전년보다 17% 올라 1,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많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가구당 전기료는 7.5% 인상된다고 연방에너지정보국이 밝혔습니다. 어떤 에너지원으로 난방하느냐에 따라 난방비 상승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기로 난방하는 경우 전년보다 7% 올라 1,328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천연가스로 난방하는 경우 전년보다 비율로는 가장 높은 34%나 급등하지만 액수로는 952달러로 가장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름 난방의 경우 전년보다 13% 오르지만 액수로는 2,115달러로 여전히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판 가스 난방은 15% 오른 1,828달러를 난방비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고 그 여파로 모든 에너지 수급과 비용을 인상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휘발유 값은 6월 중순 이래 석 달 이상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난해보다는 15%나 비싼 수준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0일 현재 갤런당 3달러 67센트지만 지난해에 3달러 20센트보다는 아직 47센트나 비쌉니다. 미국인들이 매일 사야 하는 식품 가격도 지난해보다 11% 이상 올라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인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7월 5.9%에서 8월에는 6.3%로 오히려 급등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서민들의 생활고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미국인들 10명 중에 4명은 이번 할러데이 시즌에 외식과 선물비 등을 줄여 돈을 덜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까지 오르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7%에 머물고 0.5%의 성장에서 제자리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에 0.75%포인트 올리는 데 이어 내년 3월에 4.3%로 정점을 찍을 때까지 금리를 인상한 후 내년에는 11개월 동안 이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동안 어디로 향할지 경제 분석가들의 대체로 우려의 시각으로 고금리, 고물가, 제자리 성장이라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CNBC 방송이 경제 분석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첫째, 연준은 21일 9월 회의에서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내디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도 최소 0.5포인트씩 올려 올 연말 기준금리를 현재 2.25%에서 3%로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나아가 2023년 3월에는 정점인 4.26%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후에 내년 내내 11개월 동안 최고치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둘째, 4%의 고금리에도 물가 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올 연말과 내년에는 연준 목표치인 2%대 물가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8월 현재 8.3%에서 올 연말에는 잘해야 6.8%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했습니다. 2023년 말에도 3.6%로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거의 2배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셋째,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성장은 0%로 거의 제자리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후퇴할 위기를 겪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봤습니다. CNBC 설문조사에서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올해 0.5%에 그치고 내년에도 1.1%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의 제자리 성장 또는 침체에 동시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넷째, 실업률은 8월 현재 3.7%에서 올 연말에는 3.8%로 약간 오르고 내년 말에는 4.4%로 더 상승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고용시장이 워낙 견고해 3중고 속에서도 실업률이 급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경기로 선언되지는 않을 것이란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NBC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 분석가들의 57%는 연준의 과잉 조치로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한 반면 불경기는 면하고 소프트 랜딩할 것이라는 의견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52%로 유럽 지역의 72%에 비하면 나은 편으로 예측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인들의 10명 중에 1명, 청소년들은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중보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대부분은 치료는커녕 전문의나 전문가와 상담조차 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들의 우울증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제게된 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2세 이상의 경우 10명당 1명꼴인 9.2%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7.3%에서 2020년 9.2%로 5년간 약 2%포인트나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 층은 그의 2배인 5명당 1명꼴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예방의학 저널의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층의 경우 우울증 환자들은 2015년 10.3%에서 2020년에는 17.2%로 대폭 늘어나면서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2015년 12.7%로 가장 높았다가 2020년에는 16.9%로 젊은 층과 비슷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35세에서 49세 사이는 8%, 50세 이상은 5%로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들이 많았으며 미혼 여성들의 우울증 비율이 높았다고 이 저널은 밝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우울증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종, 남녀, 소득계층에서 우울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저널의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우울증은 비단 팬데믹으로 급증한 것만은 아니며 대표적인 현대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정신문제로 떠오른 우울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치료는커녕 상담조차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저널은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증상을 겪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전문의 또는 전문가와 상담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누구에게도 잘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단순히 우울감에 빠져 의욕을 상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화될 경우 더 나쁜 행동으로 비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올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50명을 비행기에 태워 보스턴 근교에 있는 휴양지 마샤스 빈야드에 내려놓는 바람에 형사범죄 수사로 비화되는 등 법적, 정치적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경을 관할하고 있는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9월 말에 끝나는 2022 회계연도를 한 달 남겨둔 8월 말까지 남부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국경 통행이 봉쇄됐다가 다시 풀린 데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경 통제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난민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 행렬들이 쇄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 회계연도 한 해에는 국경 체포자들이 46만 명이었으나 4배에서 5배나 급증한 겁니다. 이민 행렬의 쇄도로 미국이 이들을 어디에서 보호해야 할지 최대의 고민거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조치가 찬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텍사스 샌 안토니오 부근에 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신청 희망자 50여 명을 비행기에 태워 상당한 거리에 있는 동북부 보스턴 부근의 유명 휴양지 마샤스 빈야드에 내리게 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이번 행동은 난민 신청 희망자들을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한 민주당 지역으로 이송한 현명한 조치라는 공화당 진영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민자들의 동의를 받은 자발적인 이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이민자들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미루어 영혼 없는 비정한 조치이자 속임수, 유인 이송이라는 거센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 지역의 셰리프 당국은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에 와서 이민자들을 유인해 멀리 보스턴 인근 마샤스 빈야드에 내려놓은 조치를 위법 행위로 보고 형사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본거지인 델라웨어주와 협력해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기 이송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